안녕하세요. 안규돈이다. 한량입니다. 2026년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총 약 137조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바로 바뀌는 기초수급자 관련 제도들, 생계급여, 주거급여 금액 이미 올 7월쯤에 보도를 나와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만, 자,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다시 점검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4,949억 원이 확정됐다. 자, 국회에 확정된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는 약 9.6%, 12조 정도 증가했고요. 정부가 제출한 것 대비해서는 0.1% 감소했습니다.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부분이 감소했냐? 국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건복지부라든지 기획재정부가 제출했던 정부 안, 처음에 만들었던 작성안 대비 기초연금 쪽에서 약 2,249억, 그리고 나머지 한국형 땡땡땡 프로젝트, 의사과학자 도입, 도약 프로그램 요런 거, 이 정도만 감액이 돼서 약 2,560억 정도 감액이 됐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원래 예산안 그대로 통과됐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안, 2026년 예산안에서 어떤 복지부 관련, 기초수급자 관련 예산안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생계급여 금액이 역대 최대로 인상이 되었다. 이 부분이 있었고, 의료급여에서 부양비라고 하는 제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바꾸는 부양비라는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국민 생필품 2만원 기본보장이 이제 올해 12월부터 이미 시행이 됐죠. 발달장애인 한부목 지원 기준 완화 등이 있었고요. 금액이 올라갔다는 보도는 2025년 7월 31일, 매년 이때쯤에 변동이 돼서 발표가 됩니다. 자, 생계급여 금액 받으시는 날짜를 보면 2026년 1월 20일 화요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현금성 급여, 계좌로 입금되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이 증액된 올라간 급여가 별도 신청하거나 변경사항 할 거 없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금액이 올라가서 지급이 됩니다. 그 날짜가 처음 되는 게 2016년 1월 20일이라는 거고요. 금액 보시면 1인 가구는 82만원으로 약 6만원 정도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위에 있는 거 노란색 금액이 2026년도 금액입니다. 2인 가구는 약 134만원으로 한 9만원 정도 올라갔고, 3인 가구는 171만원으로 한 11만원 올라갔고, 4인 가구는 207만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금액이 올라갔다기보다는 기준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조금씩 기준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청년의 경우, 기존에는 29세 이하 수급자 중에서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원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딱히 소득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34세 이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같이 신청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30세 기초수급자 분들 입장에서는 60만원까지는 벌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60만원으로 소득을 빼주는 거, 공제한다는 얘기는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기준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이고요. 자, 자동차의 경우에,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금 바뀌는 건 없지만 내년도 2026년 1월부터 바로 바뀌는 부분이 승합차, 화물차. 그동안에는 승합차, 화물차를 수급자가 보유하려면,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1000cc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다마스, 아주 작은 그런 승합차만, 화물차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그게 그냥 cc 기준이 아니고 금액 5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1톤 이하의 화물차면 되고요. 승합차의 경우에는 15인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500만원 미만이면 되고, 여기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어쨌든 cc 기준이 1000cc, 엄청 까다로운 것에서 1톤 차 정도까지는 보유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1톤 이하이면서 500만원이 안 되는 차. 자, 이런 차는 수급자도 화물차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인으로 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 금액도 조금씩 올라가죠. 36만 9천원, 경기도 인천 30만원,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시 등은 24만 7천원, 그 외 지역은 21만 2천원. 이것도 별도로 신청하실 거 없이, 예를 들면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월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40만원까지는 다 주진 않지만 최대 금액인 36만 9천원까지는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올라가서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 보도자료 중에 바뀐 부분은, 여기 예산안에 보면 어떤
금액들이 작년에 비해 늘어났나라는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기초수급자 관련된 부분은 뭐 딱히 바뀌었다거나 더 늘어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점 병원, 뭐 전문 진료,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그다음에 필수 의료 체계, 분만 취약지 지원, 취약지 소화, 의료 혁신의 운영, 자살 예방 방지, 재활병원, 간호조무사 등 다 특이한 게 문신사 제도. 이게 원래는 불법이었는데 이제 국가 시험을 주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도입하는 걸로. 그다음에 의료 요양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통합 돌봄 서비스에 시스템 구축에 돈이 들어가고, 먹거리 기본 보장 이거 이미 시행되고 있죠. 12월부터. 근데 이게 올해 100개소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그다음에 가정 위탁의 경우에도 조금 확대되고, 장애인 관련 시설, 활동 지원 단가 인상,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장애인 지원. 자, 이런 식으로 증액된 내용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 금액이 늘어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 자, 보통 이제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2026년 보건복지부 관련 기초수급자 책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또 한번 세밀하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